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아이온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지금 우리 해외 주식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세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 한국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국내 주식 순매수액을 최초로 초과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매수하셨는지 알아보고 한국 분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실 때 트렌드로 무엇을 꼽는지, 첫 번째는 절대적인 미국 주식 비중이 어떤 주식에 편중되어 있고 순매수 탑 10은 무엇이며 어떤 성장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1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새 업체는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고 한국인 지분율 1위 해외 종목, 우리들이 잘 아는 양자 컴퓨팅 업체 아이온큐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주식 투자의 대부흥 파트를 먼저 알아보실게요.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진입했던 2010년 중반, 한국 투자자분들은 일찍이 해외 주식으로 시선을 분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국내 주식 순매수액을 최초로 초과하기도 했었는데요. 2년 전 코로나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 관련 관심도가 폭증하며 바야흐로 해외 주식 투자의 대부흥기가 왔었습니다. 올해 역시 1분기가 끝나지 않은 현재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약 8조 원, 이미 전년도 총액의 32%를 돌파하여 국내 주식 순매수액을 이미 앞지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주요 트렌드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적인 미국 주식 비중, 즉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 한국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도 아니요, 일본도 아니고 미국 주식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의 투자 비중은 팬데믹 사태 이후 급증하였는데 그 비중이 무려 전체의 86.5%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순매수 탑 10 성장주 비중 증가. 한국 분들은 대체적으로 신기술 산업향 투자를 좋아하시는데요. 일단 전기차,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빅데이터 쪽에서는 팔란티어, 메타버스 쪽에서는 로블록스, 양자 컴퓨팅은 아이온큐, 이러한 신기술 산업향 투자가 점점점 늘고 있고, 사실 이 전까지는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정유회사, 제약회사처럼 비교적 전통산업 내 이익을 창출하는 업체 위주였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왜냐? 빅테크 투자 역시 신기술 성장주 투자고 21년에 테슬라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심지어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도 견조한 상태죠. 이렇게 안정적이고 거대한 공룡 기업들이 대부분 신기술 성장주에 포진되어 있고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 덕분에 성장주 쪽으로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과거 유사한 성장주 베팅은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수차례 아픈 경험을 안겨준 기억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펙트럼 제약사 그리고 니콜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바이오 주식 투자는 항상 조심하시기를 권유드리는 거고, 니콜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뢰가 가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위 두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주식들을 많이 매수하셨을까요? 19년도에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아까 얘기드렸던 스펙트럼 제약사, 보잉, 나이키 이런 회사들이었다면 2020년도부터 본격적인 빅테크에 투자를 집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21년도에도 테슬라,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 밑으로는 그 페이스북, 현 메타 플랫폼스가 있고 밑으로는 ASML, 루시드가 있죠. 팔렌티어는 9위에 위치해 있고 아이온큐는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역시 테슬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20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한국 투자자분들은 테슬라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밑으로 로블록스, AMD, 리비안, 메타 플랫폼스, 아이온큐 역시 10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평가액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10% 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3개 업체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아이온큐, 일본의 골드윈, 카도가와라는 회사입니다. 이 업체들의 공통점은 2조에서 4조 원대의 비교적 낮은 시가총액을 형성 중인 점도 있지만 핵심은 한국 노출도를 보유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노출도가 뭐냐?
양자 컴퓨팅 전문 업체 중에 세계 최초로 작년에 상장한 아이온큐는 한국인 물리학자가 공동 창립자고, 노스페이스 아시아 판권을 보유한 골드윈은 영원무역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인기를 끄는 액션 롤플레잉 비디오 게임인 엘든링을 개발, 출시한 카도가와는 카카오가 대주주라는, 한국 노출도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유 평가액 기준으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133억 달러로 압도적 1위이고, 그 다음은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등 그 업체들이, 빅테크 업체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한국인 지분율을 환산하면 약 1.6% 정도라고 하네요. 15조 원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1.6%밖에 안 된다니 테슬라가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알 수 있는 점이죠. 자, 본격적으로 아이온큐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노출에도 가끔 뜨고 세간에서 양자 컴퓨팅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쉽게 이야기 드려서 어떤 연산 처리에 있어서 정교함 그리고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상향시키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존의 컴퓨터가 주판 수준이었다면 양자 컴퓨터가 미래를 바꿀 획기적인 계산기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양자 컴퓨터는 현재 슈퍼컴퓨터의 수백만 배의 속도로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무어의 법칙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촉망받고 있습니다. 아직 활용화되고 있진 않지만 비교적 초기 단계인 현재 기술력만으로도 활용처가 매우 다양한데요. 머신러닝, AI, 자율주행, 첨단 소재, 자산 밸류에이션 등 정교함 그리고 속도의 고도화 및 R&D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의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양자 컴퓨팅의 핵심 기술력은 연산 처리 능력, 정교함, 속도,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오류 빈도 저감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 글로벌 강자는 구글 그리고 IBM이 꼽히는데, 아이온큐는 현재 11큐비트 수준으로 사실 구글과 IBM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사는 자사 모델의 성능을 2028년까지 6년 안에 무려 1024큐비트까지 높여 빅테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이온큐는 현재 글로벌 유수 산학,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하버드, MIT, 프린스턴, 옥스퍼드, 캠브리지, 성균관대 등 연구팀과 59개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업체들은 직접 투자를 통해 동사의 지분을 보유 중이기도 한데요. 알파벳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 다음은 아마존이 1.5%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양자 컴퓨팅의 시장 규모 전망인데요. 2020년도부터 27년까지 무려 연평균 54%의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잘은 모르더라도 해당 산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현존하는 기술들 중에 어떤 기술이 과연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 전망치를 부여받을까요? 정말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팅은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금융, 에너지 소재, IT, 제약바이오, 통신, 미디어,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양자 컴퓨팅 업체향 투자 규모 추이를 보시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사실 미미했습니다. 그 추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며 그 비중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 다음 그림은 글로벌 주요 양자 SDK들의 아이온큐 하드웨어 채택도입니다. 21년 상장 당시에는 아마존 브라켓 SDK만이 아이온큐의 하드웨어를 채택했다면 21년 3분기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아이온큐의 하드웨어를 채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동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큐비트 연구 개발 역사 및 아이온큐의 표보를 간단하게 살펴보실게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구글, IBM 압도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고, 아이온큐는 사실 현재 주력 모델이 11개밖에 되지 않지만 6년 안에 1024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대한 포부를 밝혔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포부가 거대한 건 좋지만 동사에 투자한다면 성장성을 믿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봐야겠죠. 투자해놓고 마음 편히 잊고 지내도 되는 주식은 없다 라고 피터 린치가 말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현재
글로벌 시장은 실적이 아주 냉혹합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를 계속 올려주고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를 한 번에 확 끌어내리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팅은 촉망받는 기술이기 때문에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 걱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쟁위기, 유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등 현재 녹록치 않은 매크로 환경은 우리를 비관적 사고로 이끌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미국 S&P 500 지수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감소한 업종은 다음 3개입니다. IT, 자유소비재, 서비스. 즉 아이온큐가 속한 IT 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안정적인 고성장성이 예상되었던 만큼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IT 업종의 경우 밸류에이션 멀티플 하락이 주가보다 크고 현재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은 플러스 11.8%로 지수 평균 대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비우호적인, 비관적인 매크로 이슈가 완화된다면 IT 업종의 투자 심리는 타 업종 대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IT 업종 투자는 글로벌 시장의 규제 혹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라는 특이사항 제외하고는 공급망 이슈도 없고 원자재의 영향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연초에 매크로 이슈 발생 이전 대비 현재 미국의 S&P 500 주요 업종별 밸류에이션 현황입니다. S&P 500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IT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표 간단하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이온큐 역시 작년 11월 17일 고점 대비 마이너스 63%나 하락한 가격에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도 밸류에이션 수준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신기술 성장주라는 그런 프라이싱 재개에 따른 기대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 주가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이온큐는 전 세계 양자 컴퓨팅 회사 중에 최초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회사죠. 실제로 동사는 다수의 빅테크 업체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 자릿수 탑라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아직 이익이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긴 하지만 중장기 관점 성장성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글로벌 시장은 아이온큐의 이익 턴어라운드 시점을 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곡점은 3월 29일에 예정된 21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실적 발표에서 좋은 성적표를 보여준다면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아이온큐의 주가 추이입니다. 고점 대비 현재 가격 마이너스 65% 정도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 중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아이온큐의 연간 매출액 전망 25년에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회색깔 바는 매출액, 파랑 색깔 선은 성장률 선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매출액은 22년, 23년, 본격적으로 24년, 그리고 25년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죠. 자, 이러한 레포트를 보고 동사에 투자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가격에 매수를 한다면 더 좋겠죠? 평균 단가가 여유로운 사람은 절대 기다림에 지치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온큐의 지지밴드를 9.67에서 11.42로 이전 차트에서 설정드렸었는데 실제로 11.42 터치한 이후 그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들은 9.67달러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지지밴드 위에서 주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덕분에 오늘날의 자리부터 천천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동사를 단기적으로만 매매한다라고 하신다면 1차 저항 15.28달러에서 단기 매도를 누려볼 수 있겠고 해당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준다면 17.6달러에서 18.5달러는 2차 매도 구간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위로는 심리적 저항선인 20달러에서 22달러를 다음 저항선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고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을 한다면 27.11달러를 권유드려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판단되고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아이온큐의 연간 매출액 전망 확인하신 다음에 향후 3년 정도 바라보고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만 무리한 자금으로 투자하시지 말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큰 기대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본 영상은 기업에 대한 매수 추천 영상이 아니라 직장인분들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공부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